네, 일부에서 여야 전쟁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THANK 쓰시는 분이 KH에 칸 K 쓰시는 분인데요. 시장이 자신이 단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여기는 사업의 실무 책임자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요. 단순히 발언 당시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다룰 수는 있지만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지현님은 장성철님 문 대통령 때 김건희 수사 왜 못했는지 진짜 모르세요? 그런 패널 자격 없네요. 검찰총장이 윤인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들어보면 마치 그때 대선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이 그럴 땐가 하는 생각 참 떨쳐버릴 수 없네요.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 특검법 발의를 했죠? 예, 했다고 합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론인 것 같아요. 사실 집권 초기에 지금 95% 정도 잔여 임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상대로 한 특검 이게 발의하기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저는 기대고 있는 거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아까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을 향한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칭할 정도라면 굉장한 역풍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초에는 공소장,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의 공소장에 김건희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된다. 실제로 적혀 있다. 저희가 형사재판 해보면요. 공소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범죄 일람표예요. 하나하나 입증이 돼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요. 거기에 이름이 드러났다. 싸게 던지고 그거를 뭐 어머니가 받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최근에는 대단히 이상합니다. 대통령의 말과 전면 배치가 돼요. 1인 매매를 했다. 이거는 완전히 돈만 맡기고 알아서 사라고 했던 건데 거의 이거 살까요 말까요를 김건희 여사에게 의사타진을 하고 합니다. 더 수상한 건 그 당일날 1인 매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 이모 씨가 직접 사지도 않고 공판정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이 해당 일자에는 김건희 여사가 산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음 날부터 샀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공소장에 이 1월 12일인가 자기가 사지 않았다고 한 날만 51번의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보다 명징한 자료 찾기가 어려워요. 보통 쩐주는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게 일반 돈만 된 사람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정황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기회가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국민들 상대로 호객행위 한다라고 뭉개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에 달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장성철 소장 일단 절차상으로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과는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이 특검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처리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민주당이 지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본회의에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5분의 3이 돼야 되잖아요. 뭐 5분의 3이야 뭐 할 수 있겠죠. 압도적인 의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정의당도 뭐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조금 좀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후적으로 노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안을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막은 거야. 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민주당으로서는 추석 밥상에 김혜경 여사라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소환당했네, 뭐 범죄 혐의가 있네 이런 내용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주가 조작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사적인 뭐 일을 시켰어. 그런 것들 관련해서 국민들이 계속 되뇌이게 되면 최소한 물타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이익은 충분히 이미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틀간 태풍 때문에 흰남노 외에는 질문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뭐 또 약간 기자들이 좀 뭐야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아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그 네. 트루버하고 대통령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네. 이 민생 연예를 강조하시는 네. 데 또 다른 한축 여당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전 네. 대표인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경호 의원, 두 가지 다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재난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을 못한다. 이게 오늘 대통령 답변이었습니다. 수사학적으로는 뭐 답변 잘한 것 같아요. 수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저거야말로 평소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느냐 아니면 비판적인 입장이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아마 평가가 갈릴 겁니다. 그러나 저 상황에서의 일단 이 언어 기법상으로는 저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대응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해봐야 현직 대통령 형사 소추 대상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내용 때문이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 역시 선거법 위반.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9일 아까 공소시효라는 게 정가의 보도처럼 막 검찰이 써먹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문제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레버리지 걸어놨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논문에 대해서 표절을 했다, 뭐 심지어는 뭐 검증단에서 위조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더만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 허위 기재 뭐 이 두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면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경중을 따진다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 이건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즘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이런 표현까지 쓰더만요. 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말 이건 악의적인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없어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 율사나 아니면 그쪽 논리를 개진하는 분들은 2020년 4월이죠. 아마 이 건이 최강욱 의원이 제기를 해서 고발이 된 이후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못 찾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증거 그다음에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미 9개월째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연루 혐의가 있는 당사자를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특검 현실적인 가능성 없지만 왜 제기했느냐?
검찰을 결국 푸시하기 예. 위한 예.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 효과일 것 같다는 생각이 한마디 조금 예. 보태면 이게 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패스트트랙이 5분의 3이거든요. 위원회에. 지금 18명입니다. 법사위가. 근데 지금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이 하면 11명이 돼요. 그러면 이제 5분의 3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물론 이제 사회권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는 되는데 논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장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봤을 때는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찬성 의견이. 이게 아마 여론조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특검부에 대해서 찬성 많이 높다. 그러면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 받을 수 있느냐. 뭐 찔리는 게 있냐 이거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국민들이 아마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마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 장성철 소장은 오늘 아침에 대통령 그 발언 울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를 신경을 쓴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뭐 이 수해나 폭풍 피해 때문에 어려운 분들 돌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글로벌 경제에 신경 쓰시는데 예를 들면 환율이 1,380원 넘어가고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 거 해결 못하면서 글로벌 경제 신경 쓰고 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정치인 발언 나 일일이 신경 안 써. 그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 같아요. 다 보셔야죠. 대통령이 그걸 안 보신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언제 뭐 하여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수회담이라든지 여야 당대표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만나 봐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그런 얘기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태도죠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정말 민생과 글로벌 경제 위기 고민하느라고 이런 거 신경 못 쓸 수 있겠지라는 신뢰가 국민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결정적인 게 내부 총질하는 그런 문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자가 공개가 돼버렸는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뭐 다른 정치인 뭐 신경 못 쓴다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세게 썼네. 아주 세게 썼죠.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 발언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정치인 행보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어제는 뭐 사진에 개를 올렸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장성철 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은 것에 대해서 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뭐 평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다. 하여튼 이 문제 대통령이 계속 짊어지고 갈 짐인데 자 방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정진석 부의장이 됐는데 네. 전 부의장이 아니고 현 부의장이에요. 현 부의장이죠. 괜찮은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법상에서는 뭐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상 정하지 않은 직은 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례가 있다. 정의와 국회 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주선 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했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법률에 국회 부의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을 겸할 수가 있어요. 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은 좀 억지 해석이 아니냐. 전례만 갖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박주선 전 부의장 얘기가 뜬금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만 해도 모든 패널들께서 다 이건 윤심이 작용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올 만한 이름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또 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박주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시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랑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다른 분들 다 비대위원장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외부에서 한번 해보자 찾아보자 박주선 위원장이 있네 그럼 박주선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민 게 아니라 소극적인 동의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당은 우리 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갈등과 혼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당도 잘 모르는데 왜 저 사람을 비대위원장 시켜야 되느냐라는 중진 의원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런 것을 박주선 위원장도 좀 알고 본인 스스로 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진석 부의장은 윤심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을 시켜라고 한 것보다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 안 한답니다. 다 안 한다는데 결국에는 정진석 부의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번 정도 설득을 했더니 본인은 독배면은 독배라도 좀 마시겠다. 내가 당의 어려움과 혼란을 좀 정리하겠다, 안정화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큰 뭐 반감이 없었던 것 같고요. 독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이 독배라고 생각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친구라고 그러는데 친구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없는 인연을 갖다 붙인 분들 중에 한 분이 정진석 현 부의장인 것 같고요. 전 좀 시비적으로 얘기하자면 권성동 의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에서 언제 살았는지 한번 따져보면 살기는 뭘 살아요? 외갓집 외가라는 네, 분이잖아요. 방학 때 그러니까 갔다는 그런 거네요. 점에서 저는 대광초등학교 나온 분 아니면 이런 인연을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태가 아니죠. 전개 과정을 보면 주호영 뭐 고사라는 이름으로 본인 안 한다고 하고 박주선 언론에 살짝 올려놓고 흔들었다가 본인 역시 고사라는 이름이지만 결국 정진석으로 가는 과정에는 철저하게 윤 대통령과 그 정무 참모들의 의중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냥 국회 일, 뭐 여의도 일은 전혀 관여 안 하는 것 같이 오불관한인 것 같지만 해놓고 실제로는 노력을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윤 핵관임을 자인한 권성동, 장제원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분탕질을 해놓은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윤 핵관은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이제 커튼 뒤로 사라지는 거고 새로운 윤 핵관이 결국 나타날 것이다. 그 새로운 윤 핵관에 결국 완장을 찬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일 거고요. 뭐 인연은 이제 갖다 붙이겠죠. 그거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조금 보태면 사실 이제 박주선 전 부의장 이분도 전 부의장 하셨죠. 부의장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김한길, 박주선, 안철수 그 그림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랑 정치할 거냐, 누구랑 손잡을 거냐 했을 때 눈에 잘 안 보였거든요. 그때 박주선 비대위원장, 그럼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 가 있잖아요. 그럼 차기는 안철수 대표가 되나? 뭐 이런 그림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어쨌든 만들려고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이렇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또 다시 부각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 좀 척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죠. 뭐 우크라이나 갔을 때 용모방망이 사건도 있었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정진석 부의장 어쩔 수 없는 카드다라고 하지만 반응은 조금 그렇게 뭐 좋은 반응은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윤섭 손님 돌고 돌아서 윤핵관에서 윤핵관 호소인이냐 국회 부의장의 단기 알바 시작이다. 그리고 뭐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3고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또 보너스님 3고 철회가 아니라 3초 고려겠지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전 정진석 예. 부의장 된 거 보고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들국화에 돌고 다시 돌고 다시 돌아가지고 결국엔 윤핵관으로 가고 다시 돌아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이게 참 뭡니까? 정말 국민의힘 요즘 하는 행위를 보면 창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원 당규대로 가야 되니까 누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당원 당규대로 그냥 비대위 전으로 가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 뽑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돌아오고 이게 순리지 왜 자꾸 억지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름판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뭐 알려진 대로 뭐 내년 1월에 될지 2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당 대표의 면면들 후보들도 결국 이번에 거론된 사람들 중에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집권 여당 이 보수 정당의 현 모습 아닌가, 현 주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현미 변호사 네. 보시기에 이번에도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면 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법원의 취지였어요. 이게 전당대회라는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가 있었거나 정말 그 요건이 충족됐어야 된다.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 법원의 취지를 국민의힘이 정말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이 제 외부 제3자인 법원이 봤을 때도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헌 등교를 막 손질하고 뜯어거치고 누더기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뭔가 비대위 체계를 계속 가져가겠다. 허은하 의원이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의총장에서 또 이번에도 박수로 이 의견을 모았죠. 박수 치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박수의 힘이냐. 굉장히 부적절한 절차라는 걸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법원에 계셨었잖아요. 이게 또 뻔뻔히 법원 단계에서 깨질 거라는 걸 예측한 게 아닌가. 본인이 그 독배를 마시고자 한 걸 거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4일 신문기일 저 법원이 당연하게도 원래 본인들 입장대로 이 비대위 체계에 인증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거라고 당원 봅니다. 당규 바뀌었는데도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도 한번 지켜보죠. 뭐 요즘에 가처분 신청 가지고 법률가들이 전망하는 거 어떤 분 맞고 어떤 거 틀린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사실 이것도 한번 좀 다뤄볼 만한 이슈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못 다루겠네요. 대통령실이 이번에 직원들 한 50명 정도 물갈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안내. 네. 그래서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된 사람은 추석 앞두고 실직을 했는데 석 달 일했는데 3년간 취업 제한까지. 참 대통령실 들어갔다고 좋아했었을 것 같은데. 그 어공으로 간 분들의 어떻게 보면 비애는 비애인데요. 전 이번에 아까 장재원, 권성동 두 분이 이제 막장 뒤로 이제 후퇴다 이제 사라진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참 시중에 도는 어처구니 없는 소문 중에 하나가 보고가 그분들에게 먼저 됐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에서 진노를 했다. 이런 얘기 참. 이번에 또 검찰만 살아남았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당첨자 발표해야죠. 빰빠라밤 빰빰빰빰. 감사합니다. 주대식님, 입법부가 사법부 똘만인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네,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JK님, 민생은 안 챙기고 각자 묻은 허물 터느라 바쁜 윤석열, 이재명. 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귀성길이 시작됩니다. 승용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 다 가족들과 함께 고향 가는 분들입니다. 크게 보면 다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미소 지으시면서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느긋하게 운전하다 보면 또 어느새 고향집 대문 앞에 가 계시게 될 겁니다. 어차피 막힙니다.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잘 다녀오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